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디젤 집시. 안녕하세요, 디젤 집시입니다. 오늘 아이오와주 쉘비에서 출발하여 일리노이를 지나고 현재 도착한 곳은 미시간주 벤턴 하버라는 곳에 위치해 가지고 있는 파일럿 트럭 스탑에 조금 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벤턴 하버는 5대5 중에서 세 번째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레이크 미시건 호수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이번 트립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남아있는 거리는 약 한 400마일, 거리로는 650km 남짓 남아가지고 있고요. 내일 오후에 디트로이트 윈저 국경을 지나서 최종 목적지 온타리오주 브램턴까지 현지 시간 토요일 0시에 딜리버리 예약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타이어 하나가 에어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잠깐 점검 좀 받아보고 가려고요. 빵꾸 같으면 빵꾸를 떼우고 갈 거고, 단지 에어가 조금 빠진 것 같으면 에어만 좀 채우고 그렇게 가려고. 잠깐 러버스 트럭 스탑에 있는 간이 정비센터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I think too low. It's too low for me to air up. So, I mean, if you're going to inflate it, you can inflate it outside. How much at the moment? About the 50 or 60? 65. 65 boys. Here's the hole right there. Mm-hmm. You got a bubble. I'm not going to be able to repair it. Oh yeah, right up here. Yeah, I can't repair it. I won't be able to repair it. What do you mean? It's
it's too close to the sidewall. I can't repair it here. Oh. You're not allowed to slip head close to the sidewall? Any love will not repair it because it's that close. You can go anywhere else, probably Time Brothers or TA, and then try to find fix it, but we can't. Alright, so what do you want me to do? Can I just visit the other tire repair shop? There, which way are you heading? Like here, east. It's to the Michigan. It's just here we can't do it because it's too close to the sidewalk. 여기가 새는데 사이드월에 너무 가깝다고 그러니까 이쪽에 너무 가깝다고 여기서는 저걸 레귤레이션으로서는 사이드월에 너무 가까운 거는 빵꾸를 못 떼어준답니다. 미국은요 1축 있잖아요, 스티어링 휠 1축도 뭐 빵꾸를 못 떼우게 되어 있습니다. 1축은 무조건 구멍 나면 무조건 갈아 넣어야 됩니다. 또 사이드월에 가까우니까 그것도 못하는 것도 이번에 또 알았네. 1축은 빵꾸를 못 떼운다는 거는 그 전에 알았거든요. 일축은 빵꾸를 못 떼운다는 걸 그 전에 알았었는데 이 또 트레일러나 구동축에 또요 그러니까 사이드월 그러니까요 그 타이어 그러니까요 그 사이드월이 이 부분이 제일 약하거든요. 요 근방에는 또 요걸 또 일단 빵꾸를 못 떼어준다 하네요. 그래갖고 우선 마카를 하나 해달라 했습니다. Yep. Where can I put it up there? Right up there? Right on the other side of this wall. On the other side? Okay, I'll do that. 여기에 타이어 에어는 공짜로 채우게끔 해놨네요. 타이어 에어는 여기 공짜로 채우게끔 자기들 정비센터 여기 일단 바깥에다 하나 이렇게 에어 라인을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놨네요. 타이어 에어는 공짜로 채우고 가랍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에어 앞만 가득 채워 놓으면은 한 이틀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새벽 되면은 갖고 드롭해 놓고 회사로 가져가라 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더 채우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플랫베드 회사에 할 때는 에어 앞 게이지도 하나씩 회사에서 하나씩 내주고 했는데 에어 앞 게이지 여기 트럭스타 가면 팝니다.
부분이 새는 부분이거든요. 마킹을 해달라 했거든요, 아까 전에요. 안타야보다 조금 더 탱글탱글하죠. 조금만 더 넣어놨으니까. 아이고, 대충 이렇게 해결해 가지고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이 동네는 지금 온도는 32도인데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주는데 습도가 조금 있네요. 조금 오르락내리락 왔다리 갔다리 했더만은 등골에 땀이 서서히 나네요. 여름에 특히나 날씨가 되게 더울 때 트럭이든 트레일러든 저 타이어 점검 뭐 꼼꼼하게 잘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자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저 타이어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타이어 하나 때문에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뭐 비단 타이어뿐만 아니죠. 하다못해 windshield 와이퍼 하나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더라도 비나 눈이 올 경우에는 운행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트럭이든 작은 승용차든 작은 부속품 하나가 다 각각의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하나가 만약에 자기 역할을 다 못할 시에는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운행에 지장이 초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엔진 파트 같은 경우는 작은 호스 하나, 요즘 나오는 트럭들은 전부 다 뭐 전자 센서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센서 하나, 그런 거 하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면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아무튼 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들마다, 그리고 뭐 개인 차주들 같으면은 개인 차주들마다 타이어 선호도도 다 조금씩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1축이 있지 않습니까? 스티어링 축, 스티어링 엑셀, 조향축 같은 경우는 미쉐린이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1축이 지금 돌쇠는 전부 다 브리지스톤을 다 신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 뭐 돌쇠지 나올 때 공장에서 신겨 갖고 나온 거고, 브리지스톤이 조금 쿠션이 조금 안 좋다고 해야 되나? 조금 이렇게 차가 통통통통 이렇게 튀는 맛이 살짝 있습니다. 브리지스톤이.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뭐 이거는 순수하게 어디까지나 뭐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브리지스톤이 2, 3축, 그러니까 구동축, 그러니까 우리 그 트럭의 구동축, 그 구동축에는 저는 브리지스톤을 아주 선호를 합니다. 이 타이어를 사용을 해보니까 브리지스톤이 굉장히 야물더라고요, 타이어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년 이맘때나 되면은 돌쇠 신발도 한번 싹 10짝 싹 다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될 건데, 그때나 되면은 1축은 저는 미쉐린, 2, 3축은 브리지스톤으로 갈 겁니다. 뭐 또 미쉐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미쉐린 또 뭐 제 의견에 약간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런 거는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겠죠. 선호도고. 아무튼 뭐 저는 1축은 미쉐린이 좋고 2, 3축, 그러니까 구동축은 브리지스톤이 조금 제 취향에는 조금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대충 설명드렸는데 캐나다는 그런 룰까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캐나다 DOT에서는 그렇게까지 규제를 하진 않는데 미국 DOT에서는 조향축 타이어, 그러니까 1축 타이어 2개는 만약에 운행 도중에 빵꾸가 났다, 아예 수리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타이어 숍을 가더라도 안 해줍니다, 수리를. 아직 1축이 뭐 빵꾸가 나거나 1축이 운행 도중에 파쇄가 나본 적은 없는데, 몇 년 전에 2축이 하나 이렇게 빵꾸가 나가지고 그때 타이어 수리하러 들어갔는데 그 수리점 그 센터 그 직원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미국 DOT에서는 1축, 그러니까 조향축은 절대 타이어 수리를 못하게 돼 있답니다. 어떤 타이어 빵가도 안 해준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규제를 해놨습니다. 1축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죠. 트럭의 방향을 조절해주고, 아무튼 1축, 근데 그 중요한 타이어가 요 하나씩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축은 캐나다에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제가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고요. 미국에서는 1축은 수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빵꾸가 뭐 작은 빵꾸가 나가지고 하여튼 바람이 샌다 그러면 1축은 무조건 그냥 교환입니다. 교환, 새걸로 꼽던 뭐 형편이 안 되면은 뭐 유스드 타이어, 중고 타이어를 하나 사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던 1축은 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1축을 제외한 나머지 타이어가 오늘 또 새로 알았네요. 사이드월에 너무 가까운 거, 그러니까 그 타이어 옆면에 너무 가깝게 펑크가 난 거는 그것도 수리가 못하는 가게도 있다네요. 그거는 뭐 법적으로 규제를 한 게 아니고 러버스 자기들 아마 자체 규정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자체 규정을 해놓은 게 뭐 거기를 수리를 해갖고 내보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그 말이겠죠. 근데 아까 전에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마 TA나 일반 타이어 샵에 가면 해줄지도 모르겠다 그러더랍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러버스 자체 규정인 거고 어떤 DOT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대형 회사들에서 재생 타이어를 쓰나? 잘 모르겠네. 제가 캐나다 처음 왔을 때 2006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재생 타이어라는 걸 거의 사용을 안 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일반 뭐 시내 버스 업계나 저런 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일했던 그 분야, 그러니까 트레일러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재생 타이어를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그냥 시티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 그냥 그 인근에서 그 근방에서 뭐 한 40-50km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그런 분들은 뭐 재생 타이어를 일단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서울 부산 장거리 뛰는 그런 트럭들에는 그 트레일러에도 재생 타이어를 거의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캐나다 와가지고 그때 플랫베드 회사, 그 회사는 제법 규모가 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그때 트랙타, 그러니까 트럭만 약 한 800대, 캐나다 전체 브랜치에 한 800대, 트레일러만 4,500대인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 트레일러들을 그러니까 신형, 이제 뭐 그 공장에서 갓 출고해 놓은 새 트레일러가 전체 프로테이지로 볼 때 한 50%, 나머지 50%는 연식이 조금 오래된 그런 거였거든요. 그 새 트레일러는 그냥 공장에서 출고 놓은 그냥 그대로 그냥 꼽혀 있으니까 그거는 아무튼 그런 타이어들은 색을 꼽아 놓으니까 그런 거는 괜찮았고, 이제 연식이 조금 오래된 거, 타이어를 한두 번씩 교체한 그런 타이어들은 전부 다 재생을 싹 다 꼽아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처음에 아니 이렇게 안전을 중요시하고 이런 놈들이 뭐 때문에 또 트레일러 타이어는 이렇게 재생을 사용하지 싶었거든요. 그래, 그 회사에 2년째인가 있으면서 그 정비센터 직원한테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야, 회사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큰 회사에서 진짜 자세한 나오게 재생 타이어가 웬 말이냐, 아직도 재생 타이어를 왜 장착을 하는데 하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회사 전체 트레일러 대수가 4,500대가 넘는다. 4,500대의 새 타이어를 싹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재생 타이어가 새 타이어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닙니다. 새 타이어의 한 70% 정도 가격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0%를 세이브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4,500대에다가 재생 타이어를 갖다 싹 다 장착을 다 해줬다. 그러면은 회사 차원에서 일단 30%가 우선 세이브 되겠죠. 그러면 30%가 다 세이브 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 트럭 자체가 800대니까 예를 들어 800대가 동시에 하이웨이를 이렇게 쫙 이렇게 달리면서 하루 종일 운행을 한다. 운행을 할 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800대 중에서 하루에 많이 발생해봤자 한 두세 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재생 타이어를 꼽아갖고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재생 타이어를 장착해갖고 사용을 하다 보면은 여름에 주로 타이어가 많이 터지거든요. 여름에는 노면 자체가 온도가 달궈져 있고, 제가 전에 어디서 잠깐 본 말인데, 한여름 같은 경우 타이어 내부 공기 온도 있지 않습니까? 타이어 내부의 공기 온도가 200도 넘게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열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재생을 꼽아갖고 사용해보면은 여름에 한 번씩 잘 터집니다. 그 회사 트레일러 타이어는 새 거를 제외한 나머지 50%는 전부 다 재생 타이어를 꼽았는데, 한 해 여름에, 아니네, 매년 문제가 발생했던 것도 아니네요. 한 2년에 한 번꼴로 하이웨이에서 타이어가 한 번씩 터지고는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도 아마 재생 타이어를 안 쓸 겁니다. 요즘에 트레일러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여기도 뭐 중국산이나 그런 게 싼 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마 요즘에는 그 재생 타이어보다 중국산이 더 쌉니다. 여기가 중국산 싼 거는 뭐 타이어 하나에 뭐 120달러짜리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냥 뭐 아무튼 그런 거로 싹 교체를 해가지고 많이 쓰면은 뭐 한 1년 다시 또 새 거로 또 이렇게 바꿔버리고, 요즘에는 그렇게들 많이 하죠. 그런데 싼 게 비지떡 맞더라고요. 저 중국산 타이어 트레일러에다가 꼽아다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트럭에다가 중국산을 한 번도 꼽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간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트럭은 제 생명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트럭 타이어를 갖다 중국산을 뭐 꽂는다거나 그걸 갖다 중국산을 장착해주는 회사에서는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트레일러 타이어에는 간혹 보면 중국산을 많이들 장착해 다니거든요. 중국산 저게 보면은 한 6개월 동안에는 뭐 타이어도 뭐 일단 무슨 새 거를 꼽아 놓으니까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타이어가 한 3분의 1 정도 마모가 살짝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모가 희한하게 마모가 돼요. 노면에 그 닿는 그 부분이 일정하게 이렇게 균일하게 닳는 게 아니고 울퉁불퉁 해갖고 요철처럼 그런 식으로 달아요. 타이어가 메이드 인 차이나 싸구려 기술이죠. 중국산 싸구려 기술이 아마 그렇다 보니까 타이어 가격도 싸고 그런데, 정확하게 아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대충 알았는데 타이어 저게 뭐 고분자 쪽에 속하더라고요. 저게 그런 기술이 중국이 아직 조금 많이 안 딸리겠습니까? 그런데 중국 거라고 반드시 싼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북미에 보면은 한국 타이어하고 금호 타이어도 많이는 없는데 어느 정도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점들도 가끔씩 가다 보면 한두 군데씩 있는데요. 일반 작은 승용차 타이어들은 많이 들어와 있고요. 대형 트럭 타이어에도 보면은 간혹 가다 보면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파는, 아무튼 뭐 그런 샵들이 있거든요. 한국 타이어 보면 어떤 트럭들 보면 2, 3축 구동축에도 이렇게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흔하지는 않고 가뭄에 콩나듯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끔씩 가다 보면 일단 보입니다. 저 트레일러용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그 트럭의 구동축 타이어하고 트레일러 타이어하고 타이어에 나 있는 그 무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골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 트레일러 타이어가 그때 한국 타이어가 제가 가격을 보기로 $210였습니다. 트레일러 타이어가. 근데 뭐 중국산은 진짜 너무 다양하거든요. 아예 싼 거부터 해가지고 중국산도 비싼 게 있습니다. 거기 중국산이 있는데 중국산 트레일러 타이어 하나가 $250짜리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내보고 야 중국산이라고 다 싼 것도 일단 다 싼 건 아니구나 하여튼 그런 느낌을 그때 한번 일단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내 트레일러에 타이어를 싹 다 간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싸더라도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 꼽죠. 중국산을 돈을 더 주고는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은 장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자고 일어났더니만 타이어가 잠깐 해프닝을 살짝 잃어가지고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 놓고 나중에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회사에다가 보고를 해 놓고요. 일단은 트럭은 내가 알아서 내가 관리를 하고 그런 거지만 또 트레일러는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회사에다가 어떤 작은 이슈가 하나 있고 그러면 회사에다가 알려만 놓으면 됩니다. 알려만 놓으면. 현재 위치는 아이오와 주 I-80번 이스트로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2시간 정도 더 달려가면은 일리노이 주에 접어들 거고요. 시카고 외곽을 해가지고 오늘 밤은 미시건 벤턴 하버 아마 거기까지 갈지 싶습니다. 이번 트립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네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0시 여기 현지 로컬 타임으로 모레 0시에 도착할 예정이거든요. 어포인트 타임이. 남아있는 거리는 오늘 내비를 안 켜놨네 제가요. 아마 1300km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오늘 한 800-900km 달리고 나면은 내일은 한 500-600km만 달려가면 될 겁니다.